실종자는 60에서 70대의 노인들. 왜 그들은 바다를 건넜을까? 그날의 산은 처음엔 참 고요했어요. 그날 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무언가를 예고하고 있었죠. 2013년 7월 29일, 일본 나가노현 중앙알프스. 그곳에서 5명의 한국인 등산객이 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명만이 돌아왔습니다. 산이 사람을 시험할 때 그 누구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날 나는 구름 속에 있었다. 당시 부산의 한 여행사를 통해 원정길에 오른 20명. 이들은 일본 나가노현 고마가네시의 이케야마에서 호켄다케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전날인 7월 28일, 중앙알프스의 우스기다케를 지나 기소도노 산장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다음날 새벽 6시경 호켄산장 방향으로 출발했습니다. 출발 당시에는 약한 비와 안개가 있었지만 크게 위험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같은 산장에 머물던 70명에서 80명가량의 다른 등반객들도 모두 산행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 역시 오늘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은 곧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산행을 시작한 지 약 1시간쯤 지나자 기상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비와 바람이 거세지고 안개는 점점 짙어졌습니다. 현지 산장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歩くことは可能でしたが、朝から雨と風が強く、天気が悪かったです。しかし、すでにその時は、山全体が濃い雲の中に沈んだ後でした。 낯선 환경, 빠른 기후 변화,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대처, 모든 것이 맞물리며 이날 중앙알프스는 그들에게 가장 혹독한 시험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일본 중앙알프스 능선, 가파른 산세와 거대한 바위들이 이어지는 이곳은 평소에도 날씨 변화가 극심하기로 알려진 험준한 길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그날, 산에는 갑작스러운 폭우와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등반객 이모 씨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정말 스틱이 없으면 설 수조차 없을 정도였어요. 비바람이 갑자기 세차게 불어닥쳤고 안개가 너무 짙어 앞이 10m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행들은 나름대로 대비를 했지만 비에 젖은 옷은 더 이상 체온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은 그들의 몸을 빠르게 얼려갔습니다. 다음날 새벽 4시, 나가노현 고마가네 경찰은 실종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경, 호켄산 남쪽에서 박문수 씨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이어 1시간 뒤, 히노키오다케와 호켄다케 사이에서 이근수 씨의 시신이, 오전 8시 20분에는 박인신 씨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4시 12분, 호켄산 정상 인근 낭떠러지에서 이종식 씨가 마지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단 한 사람, 박혜재 씨는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는 홀로 기소도노 산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박한 시간이었을까요? 이번 중앙알프스 등반대는 48세에서 78세까지 남성 14명과 여성 6명으로 이루어진 20명의 일행이었습니다. 고령자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국내외 산행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등산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오른 길은 표지판이 희미하고 지형이 험해 길을 잃기 쉬운 구간으로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코스에서는 이전에도 조난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악천후를 예상하지 못한 채 등반은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급격히 변한 날씨 앞에서 그들의 경험과 준비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코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부족과 현지 가이드 부재가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조난 중 홀로 생還한 박혜재 씨를 포함해 무사히 구조된 16명은 2013년 7월 31일 항공편으로 귀국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결코 지워지지 않을 산의 기억이 남았습니다. 일본 나가노현 기소산맥, 중앙알프스라 불리는 이 산맥에는 2000에서 3000m급 봉우리들이 즐비합니다. 여름이면 다양한 고산 식물이 피어나고 수많은 등산객이 이 길을 찾습니다. 해발
2931m. 호켄다케. 그 이름은 일본 중앙알프스의 상징이지만 이제는 4명의 한국인 등반객이 머물지 못한 비극의 산으로 남았습니다. 그날 나는 구름 속에 있었다. 2013년 일본 중앙알프스 조난 사고 생존자 박혜재 씨의 기록. 그날의 산은 처음엔 참 고요했어요. 그렇게 잔잔했던 하늘이 순식간에 짙은 안개로 뒤덮일 줄은 아무도 몰랐죠. 박혜재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먼 산을 바라봤다. 굳게 담은 입술.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아직도 그날의 차가운 바람이 스며 있었다. 그는 2013년 7월 일본 나가노현 중앙알프스의 호켄다케에 올랐다. 등산을 사랑하던 평범한 60대 남성. 친구들과 함께 언제나처럼 웃으며 산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산장 주인이 말렸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지 않다고 오르지 말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 말을 가볍게 흘려들었습니다. 비야, 늘 오는 거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했죠. 그것이 첫 번째 실수였다. 산은 서서히 숨을 바꿨다. 하늘이 닫히고 바람이 불고 길은 진흙으로 변했다. 안개는 발목을 감싸며 시야를 삼켜갔다. 5미터 앞도 보이지 않았어요. 바로 앞에 사람조차 목소리로 확인해야 했죠. 비는 쏟아지고 옷은 젖고 발은 미끄러지고 그리고 우리는 길을 잃었습니다. 5명이 낙오되었다. 뒤돌아볼 틈도 방향을 잡을 여유도 없었다. 그들은 산의 품 안으로 너무 깊숙이 들어가 있었다. 처음 한 명이 주저앉았을 때 조금만 쉬자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박 씨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비와 안개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버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답은 하나씩 사라졌다. 한 사람, 또 한 사람. 산은 그렇게 사람들을 조용히 삼켜왔다.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누워있으면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위 틈으로 들어가 몸을 웅크렸습니다. 가방 속에 남은 초콜릿 한 조각, 그게 제 마지막 식사였어요. 그는 이틀 밤을 버텼다. 차가운 돌 위에서 비를 맞으며 심장이 천천히 식어가는 그 순간마다 머릿속을 스친 생각은 단 하나였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그리고 구조 헬기의 소리가 들렸다. 목이 쉬어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지만 그는 남은 힘을 모두 모아 외쳤다. 여기요, 여기요, 여기에. 기적처럼 그 소리가 닿았다.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살았구나.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곧 알았어요. 함께 있던 4명은 돌아오지 못했다는 걸. 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긴 침묵이 흘렀다. 마치 산의 바람이 다시 그를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살아 돌아왔다는 게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산의 메아리처럼 오래도록 남았다. 그리고 지금도 중앙알프스의 구름 속 어딘가에서 그날의 바람이 조용히 불고 있습니다.